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4절 핵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실기편 문제 6번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출발합시다. 핵심 기출문제 1번 회사 이름 주식회사 81 코드번호 1181번이고요. 제81회 기출문제 실기편 문제 6번을 풀어보는 겁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81 주식회사 81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시다. 자, 실제로는 세 문항이 출제되었을 건데 한 문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된 메뉴인가 보다. 그거는 나중에 배우기로 했다 그지요? 그래서 그 문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두 문항만 연습해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출한 소모품비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소모품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있지요. 그거를 물어본다 이겁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비용 계정 과목을 물어봅니다. 다양하게 조회할 수 있다 그죠?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메뉴 있었습니까? 손익계산서 메뉴,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일개표, 월개표 메뉴, 이렇게 세 가지 메뉴 가능합니다. 뭐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 메뉴 전부 다 확인해 봅니다. 학습 차원에서. 자, 먼저 손익계산서 메뉴. 낙서 좀 씌울게요. 정신사납다 그죠? 자, 손익계산서 메뉴 엽니다. 6월이라고 입력하면 되겠다 그지요? 6월.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을 거야. 소모품비 여기 있네. 얼마입니까? 42만 5천 원. 그리고 상세 내역을 혹시 보고 싶다 하면 어떻게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상세 내역이 이렇구나. 이런 거 참고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답 찾았습니다. 정답 42만 5천 원. 자, 우리 실제 시험 칠 때 손익계산서는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했다 그죠? 왜? 똑같은 내용을 다른 메뉴로도 큰 불편 없이 조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익계산서 뭐 잘 쓰지 않을 거지만 한번 열어본 거고요.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엽니다.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자, 기간은 6월로 하면 되겠다 그죠? 1월부터 6월까지의 비용을 보고 싶습니다. 아래쪽에 가면 비용이 있겠지. 비용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 중에서 소모품비 계정 과목 얼마? 42500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우리 조금 전 손익계산서 메뉴에서 봤던 상세 내용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에 소모품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증가한 거를 찾는다라는 차원에서 일개표, 월개표도 가능하다 그지요? 오케이. 일개표, 월개표 열어보자. 자,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됐습니다. 자, 판관비에 해당하는 여러 비용 계정 과목들 중에서 소모품비가 있다 그지? 소모품비. 비용이니까 증가는 왼쪽, 감소는 오른쪽이다 그죠? 감소한 거 하나도 없고 증가만 했어. 42만 5천 원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42만 5천 원이라는 비용의 증가가 이제 차변 회계 처리되었는데 대변 회계 처리가 현금이었는지 현금 아니었는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표시되고 있다 그죠? 현금이었는지 현금 아니었는지. 그래서 보니까 42만 원 전부 다 현금 지출된 거라. 현금 아닌 걸로 지출된 건 하나도 없다.
이러한 상세 내용도 보여진다. 마찬가지 더블 클릭하면 조금 전에 봤던 그 상세 내역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언제까지의 수익 또는 비용을 묻고 있다고요? 세 가지 메뉴 전부 다 사용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1월부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4월부터 6월까지 이러한 일정 기간의 수익 또는 비용을 묻고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only 일개표, 월개표만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2번 문항 볼게요. 3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정기말 유동자산보다 얼마나 더 증가했는가? 이렇게 출제가 자주 된다 이겁니다. 키워드 뭐다고? 정기말. 정기말의 금액이랑 올해 일정 시점 현재의 금액이랑 비교하십시오. 재무상태표 메뉴가 제일 편하더라. 됐지요?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에 대해서 정기말이랑 올해 일정 시점이랑 이렇게 비교하라라고 출제되면 재무상태표 메뉴다. 메뉴입니다. 재무상태표 메뉴 3월 말 현재로 조회한다 그지? 3월 올해 3월 말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의 잔액이 쭉 표시되어 있는데요. 유동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의 잔액의 모든 합계를 보자 이겁니다. 요겁니다. 507, 368, 450. 작년도 말의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잔액의 합계는 얼마라고? 요거 313, 208, 450. 그러면 A 빼기 B 하면 된다 그지? 됐습니다. 얼마입니까? 507, 368, 450 빼기 313, 208, 450 하면 194, 160, 000 이렇게 계산된다. 어렵지 않지요? 메뉴 닫고요. 다음 회차 봅니다. 핵심 기출 문제 2번. 회사 이름 주식회사 73 코드번호 1173이고요. 제73회 기출 문제입니다. 자, 세 문항 중에서 이제 한 문항 정도 연습하는 겁니다. 자,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요. 1173으로 바꿉니다. 주식회사 73. 자, 한 문항.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3월 말 현재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 우리 이론편에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지? 자산에 해당한다 그죠?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의 일정 시점 현재 잔액을 묻고 있으니까 재무상태표 메뉴 또는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보면 될 겁니다. 다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 하나의 계정 과목이 아니고 여러 계정 과목이 합해진 개념이었다. 그지? 복습해 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무엇입니까? 세 가지 구성 요소였다. 그지? 현금은 다시 상세하게 나누면 지폐 동전과 같은 통화, 그 다음에 타임 발행 단체수표, 자기합수표와 같은 통화 대용 증권을 합한 거가 현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 요소 요구불 예금. 만기가 없는 예금을 말한다 그지?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금성 자산. 의미가 뭐라고요? 금융기관에서 만든 정형화된 금융상품 또는 국채, 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 중에서 우리 회사가 취득했을 때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불렀었다 이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런 것들이 합해진 것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었습니다. 그거를 찾아보자. 자, 메뉴 두 메뉴 다 확인해 봅니다. 재무상태표 메뉴와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자,
주민등록부 다 열어보기로 했다. 그지? 재무상태표부터 열어볼까? 재무상태표가 여기 있다. 그지? 재무상태표 메뉴. 3월로 조회하면 된다. 그지요? 3월. 자, 여러 가지 자산 계정 과목이 있는데 요 자산 계정 과목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현금 계정 과목이 있을 거고 당좌예금 계정 과목이 있을 거고 보통예금 계정 과목이 있을 거고 그지? 이렇게 세 가지 계정 과목이 해당될 겁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뭡니까? 단기 금융 상품에 해당한다. 그지?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only 3개다 이겁니다. 이 세 가지 계정 과목 금액을 합산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풀만합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러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묻는 문제가 최근 기출 문제에서 가끔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개해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만 조금 불편하다고. 일단 계산해 볼까? 금액 3개 합한 거. 102, 757, 858 플러스 110, 866, 000 플러스 363, 776, 142 하면 577-400-000 나옵니다. 정답은 요겁니다. 577-400-000 여기 정답이야. 조금 더 편하게 푸는 방법 잘 보세요. 자, 재무상태표 메뉴 열면 기본적으로 맨 왼쪽에 있는 관리용 탭이 열립니다. 이게 기본 설정 값이래. 그런데 그 오른쪽에 보면 제출용이라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이거 뭡니까? 우리 회사가 재무제표 만들고 나면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전자공시 시스템에 우리 회사 장부를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올리기 전에 저와 같은 공인회계사한테서 외부 검사 받아야 됩니다. 요거 장부 잘 작성해냈습니다라는 거 검사 받고 올린다 이겁니다. 그게 제출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이트에서 금감원이라고 보시죠, 그죠?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회사 장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회사 장부를 제출하는 것을 제출용이라고 부릅니다. 제출용을 보면 여러 계정 과목의 통합 계정, 대표적인 것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지? 그런 것들로 통합되어 가지고 딱 표시된다 이겁니다. 제출용 클릭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자, 제출용 클릭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합산 안 해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딱 자동으로 합산되어서 표시되고 있다 이겁니다. 보십시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거는 요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돼. 어떻게? 재무상태표 메뉴 또는 합계자리상표 메뉴 열어서 일일이 합산해도 되지만 조금 더 편한 방법 제출용 탭을 클릭하자 이겁니다. 거기에 바로 있다. 됐습니까? 합계자리상표 메뉴도 마찬가지 그 똑같은 내용 줘야 됩니다. 열어볼게요. 자, 합계자리상표 메뉴 엽니다. 3월로 줘야 합니다. 관리용 탭 말고 그 옆에 제출용이 있다 그지? 요거 클릭합니다. 제출용 클릭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액이 여기 딱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연점 해볼게요. 자, 재무상태표 메뉴로 부연점 할까요? 자, 재무상태표 메뉴에서 자, 요런 버튼 한번 클릭해 봅니다. 자, 상단에 여러 가지 도구 버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통합 계정이라는 버튼 보입니다. 보입니까? 요거 클릭하면 어떤 계정 과목들이 통합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합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답니다. 클릭해 볼게요. 통합 계정 클릭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조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이는 낙서 때문에 조금 막
좀 가려졌네. 자, 요 정도 위치시킬게, 그지? 보이지요, 여러분? 오케이. 자, 여기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거는 자, 보조창에서 왼쪽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딱 클릭하면 어떤 계정 과목들이 합해졌는지가 그 오른쪽에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현금 계정 과목과 당좌예금 계정 과목과 보통예금 계정 과목과 재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이런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금액이 표시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자세하게 안내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됐죠? 자, 우리 이론편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그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현금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현금 계정만 쓰면 되겠고요. 요구불예금에 해당하는 거는 보통예금, 당좌예금뿐만 아니고 그 외에 요구불예금 성격이 있는 거는 재예금이라고 등록해 놓았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용 K랩 프로그램에는 현금성 자산 계정 과목은 아예 등록이 안 되어 있답니다. 실무라면 현금성 자산 계정 과목을 등록한다든가 또는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세부 계정 과목을 또 회사가 그냥 따로 등록한다든가 해서 사용할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 이론편에서 열심히 배웠던 거랑 실기편 내용이랑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어쨌든 길게 설명드렸는데 어렵지 않지요? 혹시라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어본다? 제출용 탭을 사용하자 이겁니다. 됐습니다. 메뉴 닫으시고요. 자, 2번 풀어봤고 최근 기출 문제에서 자주 등장한다 그지?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둡시다. 됐지요? 자, 다음 회차 봅니다. 핵심 기출 문제 3번.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66이고요. 코드번호 1166 제66회 기출 문제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66으로 변경하십니다. 출발할게요. 1번 문항. 당기 1월부터 6월까지 원재료 매입액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입니까? 가장 많은 달, 가장 작은 달 이런 거 키워드가 월별이다 그지? 월별로 금액이 딱딱 표시되는 총계정 원장 메뉴가 제일 편할 거다 이겁니다. 총계정 원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계정 과목은요 원재료 계정 과목 원재료 계정 과목으로 조회하고 자 원재료 구입하면은 회계 처리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 또는 보통예금, 외상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된다 그지? 키포인트는 차변의 원재료다 이겁니다. 원재료 계정 과목의 총계정 원장에서 차변 금액을 조회하면 됩니다. 월별로 딱딱 표시될 거거든. 그 중에서 제일 큰 달을 찾으면 되겠다. 할만하다 그지요? 자, 키워드는 월별이고 사용할 계정 과목, 사용할 메뉴는 총계정 원장 메뉴이다. 자. 총계정 원장 메뉴. 자, 1월부터 6월까지 원재료 계정 과목. 자, 자산이다 그지?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왼쪽, 증가하면 왼쪽, 감소하면 오른쪽에 표시된다 그지? 왼쪽에 표시되는 요 증가금액, 즉 원재료 구입 금액을 지금 확인할 거야. 제일 큰 달은 몇 월입니까? 3월달이 월등히 크다 그지? 정답은 묻고 있는 게 뭡니까? 원재료 매입이 가장 많은 월은 몇 월입니까? 라고 묻는다 그지? 그러면 금액은 굳이 답할 필요 없다 그죠? 3월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장에 가면 우리 실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똑같은데 다른 게 있다면 이론편 문제 답 쓰는 란이 별도로 있고요. 조회 문제 답 쓰는 란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 문제 요 1번 문항에 대한 답안란은 only 딱 한 칸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몇 월일까요? 이제 답답형으로 답하는 겁니다. 몇 월? 3월. 3이라고 딱 답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3월. 정답은 3월이고요. 3월 이렇게 딱 답하면 되고 상세 내용 보고 싶다? 더블 클릭하면 된다 이겁니다. 원재료를 이렇게 구입했구나 여러 건 그리고 해당 날짜의 전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참고로 상세 내용 확인해 보았고요. 자,
1번 문항 풀었고 2번 문항 봅니다. 자, 전기말과 비교하여 3월 31일 현재 유동자산 증가액은 얼마인가? 단골 매도다, 그지?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묻고 있으면서 and 전기말하고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재무상태표 메뉴. 자, 재무상태표 메뉴. 자, 기간은 3월. 자, 묻고 있는 거는 유동자산을 묻고 있다, 그지?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계정과목 잔액의 합계가 이렇습니다. 3월 말, 올해 3월 말. 작년도 말은 이렇습니다. A 빼기 B다, 그지? 얼마입니까? 2189, 892, 385 마이너스 734, 205, 957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1455 686 428 되겠습니다. 됐지요? 1455 686 428 오케이. 자, 이렇게 한 회차 풀었고요. 다음 회차 봅니다. 핵심 기출문제 4번 주식회사 63 코드번호 1163번입니다. 제 63회 기출문제고요.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63 주식회사 63으로 변경하시고 출발합니다. 1번 문항 1월 중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 차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현금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현금 출납장 메뉴 쓰면 되고요. 또 다른 메뉴로도 큰 불편함 없이 조회 가능했다, 그지? 뭡니까? 총계정 원장 메뉴. 그래서 두 메뉴 모두 사용 가능할 겁니다. 자, 먼저 현금 출납장 메뉴 써볼까요? 뭐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가 별로 중요도 떨어지니까 안 쓰기로 했다, 그죠? 그냥 총계정 원장만 쓰기로 했는데 우리 학습 차원에서 한번 열어봅니다. 현금 출납장 메뉴 1월부터 1월까지로 조회하면 되겠다, 그죠? 자, 하단부에 합계 금액이 있을 겁니다. 월계 돈 들어오는 게가 입금, 돈 나가는 게 출금입니다. A 빼기 B가 정답 되겠네요. 자, 135, 125, 000 마이너스 37, 824, 337 하면 97, 300, 663 나옵니다. 됐지요? 자, 97, 300, 663 오케이. 아이고, 지워버렸네. 다시 살리고 됐습니다. 이 내용 총계정 원장 메뉴로도 동일한 내용 볼 수 있습니다. 자, 현금 출납장 메뉴 닫고요. 총계정 원장 메뉴 엽니다. 1월부터 1월까지 계정 과목은 현금 계정 과목 101이네. 여기서 돈 들어오는 거 차변, 나가는 거 대변에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A 빼기 B 하면 요 금액 톡 튀어나올 겁니다. 135, 125, 000 마이너스 37, 824, 337 하면 97, 300, 663 됐지요? 자, 메뉴 닫고요. 다음 문항 봅니다. 2번 문항 1월 31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단골 메뉴다 이겁니다. 키워드는 거래처입니다. 거래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묻는다. 거래처 원장 메뉴. 자,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서 1월 31일 현재 잔액을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거래처는 모든 거래처 다 조회한다, 그지? 오케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잔액입니다. 잔액 열의 금액을 봅니다. 금액이 제일 큰 거를 찾아보자. 뭐가 제일 큽니까?
2,600만 원이 제일 크네요. 해당 거래처는 주식회사 영진물산이라는 곳입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상세 내용 보고 싶다고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죠? 더블 클릭해 볼게요. 2,600만 원 더블 클릭. 이렇게 전기 2월 2,6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묻고 있는 게 뭐 거래처 이름 같은 거는 답할 필요 없다, 그지? 그 금액이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외상보증금 잔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만 답하면 됩니다. 2,600만 원입니다. 라고 답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다. 자, 됐지요? 다음 회차 봅니다. 핵심 기출문제 5번 주식회사 62 코드번호 1162 제62의 기출문제.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62로 바꿉니다. 1번 문항 4월 중 하늘 상사에게 외상 매입금을 지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뭐 거래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묻습니다. 뭐 거래처 원장 메뉴. 자, 거래처 원장 메뉴 열고요. 4월 중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만 알면 된다, 그지?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계정 과목은요.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답니다.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했어.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가 그 대변의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기록해서 부채 감소 기록하면서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는 거래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 거래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을 찾아서 차변 금액, 대변 금액, 뭐 차변 금액을 조회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면서 현금 또는 보통 예금이 지출되는 거래다 이거지요. 됐습니까? 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입니다. 거래처는 하늘 상사만 찾으면 되겠다, 그지? 하늘 상사 2300 거래처네. 이렇게 하면 하늘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관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월로부터 2월 된 거 있고 차변, 대변 금액이 있고 잔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차변이 될 겁니다.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이 차변에 기록되어서 부채 감소로 회계 처리된 거. 그리고 상세 내역을 더블 클릭하면 조금 더 확실하겠다, 그죠? 더블 클릭합니다. 자, 4월 25일 날 거래가 있었네. 해당 내용 더블 클릭합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습니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하늘 상사에 대한 거. 대변은 보통 예금으로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외상 매입금을 지급한 거 맞네? 확인했고요. 그래서 금액은 521만 원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됐지요? 5210-0002 정답. 잔액이라는 요 탭 내용이 처음에 보이고 더블 클릭하면 그 옆에 있는 내용이라는 탭으로 옮겨지는 거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2번) 문항 5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5월 중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이렇게 한 달 동안 일정 기간 동안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 계정 과목이 증가한 것을 물으면서 and 그 비용 계정 과목 증가한 것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것을 묻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메뉴? 일개표, 월개표 메뉴가 제일 편하다 이겁니다. 됐지요? 일정 기간 동안의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를 물으면서 and 그 증가 감소에 대해서 현금 거래인지 현금 거래 아닌지가 이렇게 구분되어서 표시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개표, 월개표 메뉴. 자,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로 줘야 합니다. 뭐 일개표 탭에서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도 되고요. 월급표 탭에서 5월부터 5월까지 해도 됩니다. 계속 일개표 탭만 작업했으니까 이번에는 월개표 탭을 한번 작업해 볼게요. 5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하면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가 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가보면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 계정 과목들이 쭉 나와 있잖아, 그지? 지금 묻고 있는 거는 하나의 계정 과목이 아니고 여러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어. 판관비에 해당하는 여러 계정 과목의 합산 금액 요걸로 줘야 하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 비용 계정 과목들을 보니까 감소한 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증가만 했다 이겁니다. 그 증가한 거에 대해서 합산해 보니까 요걸 합니다. 그런데 요 증가 금액은 다시 현금 거래 금액인지 아닌지로 나누어서 표시된다, 그지?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only 현금 거래 금액만 묻고 있어. 그러면 정답이 개라는 열에 있는 거 요거 아니고 현금이라는 열에 있는 요 6743390이 정답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6743390. 요게 이 문항의 정답 6743390. 풀만 합니까? 자, 이제 다음 문항 넘어가도 되는데요. 이제 거의 뭐 이 실기편 문제 6번 연습이 끝나간다, 그지? 그래서 가끔씩 조금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질문하는 거가 가끔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려 볼 겁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가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이 핵심 기출 문제 풀면서 유사한 거 많이 풀어봤습니다. 전기말과 비교해서 유동자산이 올해 3월 말이 얼마가 증가했습니까? 라는 문제 많이 풀어봤다, 그지? 무슨 메뉴 쓰기로 했습니까?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물으면서 and 전기말과 비교하는 거니까 재무상태표 메뉴 쓰자라고 우리 열심히 정리했다 이겁니다. 그지? 자, 그러면 그 문제 한번 풀어볼게. 부연설명, 갑자기 이제 문제 풀다가 질문이 가끔 오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지금 지나면 또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요 회사 가지고 해볼게. 재무상태표 3월로 줘해볼까? 3월. 자, 그러면 유동자산에 대해서 묻고 있어. 그러면 정기말은 요렇고 단기 3월 말은 요렇잖아. 그래서 A 빼기 B가 정답일 거라고. 자, 해봅니다. 831, 128, 610 빼기 340, 289, 000 하면 490, 839, 610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요게 정답일 거라고. 만약 그렇게 물었다면 자, 요거를 이렇게 가끔 질문하더라고. 정기말하고 올해 3월 말 비교한다고? 그러면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증가한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한다 이겁니다. 맞는 말이다, 그지? 그러면 일개표, 월개표 메뉴로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의 차변, 계열, 그거를 확인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또는 대변에 뭔가 금액 적혀 있다면 그거를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이니까 A 빼기 B 하면 그게 3개월 동안 증가한 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접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접근 자체는 맞아. 그러면 한번 실제로 확인해 볼게요.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봅니다. 자,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예리한 접근이다, 그지? 그러면 자,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쭉 이렇게 증가 감소가 밑에 나타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증가하는 거는 차변 계열에 보이고 감소하는 거는 대변 계열에 보일 거야. 그러면 A 빼기 B 하면 요 금액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이겁니다. 자, 해볼게. 자, 540, 280, 000 마이너스 199, 595, 000 하면 340, 685, 000이라는 엉뚱한 숫자가 나옵니다. 아이고, 여기 왜 안 나오지? 자, 차이가 얼마입니까? 490, 839,
610 하면 차이가 150, 154, 610만큼 차이가 생겼네. 왜 차이가 나냐면 이겁니다. 현금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가 일개표, 월개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그 증가 감소가 현금 거래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기능이 있다, 그지? 요 기능 때문에 현금 계정 과목은 여기서 나타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한 특성 때문에 유동자산 합계에 대해서 3개월 동안의 증가를 이렇게 일개표, 월개표 면에서는 조회가 안 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적분 자체는 제대로 했는데 정답을 못 찾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서 가끔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좀 예리한 접근을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지? 그래서 한번 부연 설명 드려보았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전기말이랑 올해 일정 시점 현재 증가 감소를 묻는다. 그냥 키워드 전기말로 잡아서 재무상태표 메뉴로 그렇게 딱 찾자라고 정리했었습니다. 됐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요 차이 나는 게 진짜 현금 때문에 차이 나는 거 맞는지 한번 마저 확인해 볼게요. 설명했으니까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현금 요게 자 작년도 말이랑 올해 말이랑 요 차이가 있잖아, 그지? 요거를 계산해 보자. 186, 651, 610 마이너스 36, 497, 000 하면 150, 164, 150, 154, 610 이렇게 나온다고. 현금 계정 과목 때문에 일개표, 월개표 면에서는 3개월 동안에 뭐 유동자산의 증가 감소가 이렇게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부연 설명했고요. 자, 이제 빨리 마무리합시다. 자, 일레드 메뉴 전부 닫고 마지막 회차 봅니다. 핵심 기출문제 6번 주식회사 559 코드번호 1159 제59의 기출문제입니다. 자,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59로 변경하십니다. 출발합시다. 1번 문항 1월부터 3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가 가장 큰 월과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키워드 잡았습니다. 가장 큰 달, 가장 작은 달 이런 거 월별이 키워드다 이겁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 찾기로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 메뉴는 계정 과목 한 개 단위별로 줘야 되는 거다, 그지? 그런데 지금 묻고 있는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모든 계정 과목의 합계 금액에 대해서 묻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쉽게도 총계정 원장으로 풀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지금까지 조회 문제로 출제된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개해 드렸고요. 좀 어려우니까 별표 칠까? 다른 거는 다 키워드로 딱딱 연결시켜서 아주 쉽게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는데 요거는 아쉽게도 키워드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왜? 총계정 원장 메뉴는 한 가지 계정 과목만 줘야 되는데 여러 계정 과목의 합계 금액을 지금 줘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자, 조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대안을 찾는다고요. 그 대안은 여러 가지가 사실 있을 수 있다고. 그러나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그나마 제일 빨리 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일개표, 월개표 메뉴가 제일 편할 것 같더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조회하는 겁니다. 일개표, 월개표 메뉴를 열면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계정 과목의 증가 감소가 나타난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조회하면 된다 이겁니다. 일개표, 월개표 메뉴에서 먼저 제일 큰 달을 찾으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3번 조회한다 이겁니다. 첫 번째, 조회 기간을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로. 두 번째,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세 번째,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로 이렇게 3번을 조회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달 동안에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 계정 과목의 증가 금액이 조회될 거다, 그지?
그다음에 2월 한 달 동안에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 계정 과목 증가가 줘야 될 거다, 그지? 그리고 3월 달 조회. 그러니까 총 3번 조회해가지고 그 3번 조회한 내용 중에서 제일 큰 달을 찾아라 이겁니다.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까다롭다, 그지? 그래서 이게 제일 까다로운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별표 표시했고, 우리 교재 해설에도 제가 열심히 설명을 붙여보았습니다. 그죠? 일개표 참고, 그죠? 뭐 판관비는 여러 개 제가 뭐 학교니까 총계정 원장 메뉴는 안 되고, 뭐 일개표, 일개표 메뉴가 적절할 것 같다라고 뭐 참고라고 설명을 좀 붙여보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좀 까다로울 수 있겠구나. 자, 메뉴 열어볼게요. 그러면 확인해 봐야지. 일개표, 월개표. 자, 월개표 탭으로 조회합니다. 1월부터 1월까지. 자, 판관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비용 계정 과목. 감소한 건 하나도 없다, 그지? 처음부터 증가만 했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개라는 열의 금액이다, 그죠? 요겁니다. 메모합시다. 1월 달은 1179120. 2월 달로 줘야 합니다. 2월부터 2월까지. 자, 판관비. 자, 이번에는 774 400. 그리고 3월부터 3월까지 조회한다, 그지? 3월부터 3월까지. 자, 판관비. (94) 92500 이렇게 3번 조회했고요. 3번 조회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거는 1월 달이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1월이 제일 크고요. 이제 입력할 란이 2개 있을 거다 이겁니다. 1월부터 적고, 그 다음에 금액은 요겁니다. 이렇게 적으면 정답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까다로운 스타일도 있을 수 있구나. 자, 메뉴 닫고요. 됐죠? 풀었고, 마지막 문항 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판관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발생액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판관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묻습니다. 비용 계정 과목을 묻는데 1월부터 묻는 게 아니고 4월부터를 묻는다 이겁니다. 1월부터 일정 시점까지의 그 일정 기간의 수익 비용을 물으면 세 가지 메뉴 전부 가능했다, 그지? 손익계산서 메뉴, 합계잔액상품 메뉴, 일개표, 월개표 메뉴. 그런데 1월부터가 아니고 뭐 2월 또는 3월 또는 4월 뭐 이렇게, 그죠? 그 1월 1일이 아닌 시점부터 일정 기간을 수익 비용 묻는다고? 그러면 할 수 없어. 일개표, 월개표 메뉴를 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됐죠? 우리 열심히 연습했던 부분이 이렇게 출제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별표 쳐주십시오.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에서 수익 비용을 쉽게 안 물어. 꼭 1월 달이 아니고 이렇게 4월부터 뭐 이런 식으로 묻고 있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개표, 월개표 메뉴가 제일 편하다.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서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조회합니다. 그리고 판관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중에서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여기 있네? 비용 계정 과목이고 감소한 거 하나도 없고 증가만 했어. 이렇게 증가했다 이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문항 정답은 1069 100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급적 최근 기출 문제에서 나타나는 좀 까다로운 유형들을 최대한 소개하려고 한번 핵심 기출 문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실제 기출 문제는 좀 까다로운 스타일이 까다로운 스타일 빈도가 훨씬 지금 우리 풀었던 문제보다 빈도가 좀 작을 거야. 훨씬 쉽게 실제 기출 문제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좀 어려운 난이도 높은 문제를 좀 많이 소개하여 드린 것이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치면 되고 마지막 잔소리. 마지막 잔소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회라는 거는 꼭 한 가지 방법으로 조회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강박관념은 내려놓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 풀었던 문항 다른 방식으로도 조회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1069100 1월이 아닌 시점부터의 수익 비용을 묻는다고. 1개표, 1개표 문제가 제일 편한데 굳이 손익계산서 메뉴 또는 합계잔액상표 메뉴로도 이 내용을 조회할 수 있기는 있다 이겁니다. 다만 불편할 수 있다 이거지. 어떻게 하면 조회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합계잔액상표 메뉴로 소개해 드릴까요? 이거지. 먼저 1월부터 6월까지의 복리후생비를 한번 조회해 봅니다. and 두 번째 1월부터 3월까지의 금액을 조회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A 빼기 B를 하면 이제 뭡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중에서 1월부터 3월까지를 뺐으니까 이제 4월부터 6월까지의 금액이 톡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됩니다. 불편해서 그렇지, 그치? 그래서 뭐 불편하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우리 교재에서 제가 열심히 해설 달아놓았습니다. 그 해설 취지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1개표, 1개표 찾자. 다만 강박관념은 가지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소개해드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한번 합계잔액상표로 한번 조회해 볼게요. 이 내용으로 합계잔액상표 메뉴 1월부터 6월까지로 조회한다. 6월로 조회하는 거지. 그리고 판관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봅시다. 판관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여기 있네, 그지? 얼마? 1397000. 이게 동그라미 1번으로 줘야 하는 게 1397000이었어. 그리고 그 다음 1월부터 3월로 줘야 한다, 그지? 3월 31일. 자, 그리고 판관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얼마입니까? 이번에는 이 제조경비다, 그지? 자, 판관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그지? 327900입니다. 그죠? 그래서 A 빼기 B 하면 이게 튀어나올 거다 이겁니다. 계산해 볼게. 1397000 마이너스 327900 하면 1069100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뭐 이렇게도 조회할 수 있지만 좀 번거롭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실기편 문제 6번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